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만들기 눌러서, 여기 만들기, 여기 많이 만들었네요. 네, 여기 그냥 앱 만들기 여기 눌러서 빈 캠퍼스 앱, 저는 아이리스 앱이라고 할까요? 휴대폰, 여기에는요, 정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눌러고요. 여기에 이제 삽입해 가지고 레이블 이름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여기에는요 세팔 맞나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컬럼 이름 있잖아요. 그죠? 컬럼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있어요. 컬럼이 네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와 그 다음에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봤으니까 똑같이 구성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랭스로 해주면 되겠죠. LENGTH. 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거를 요만큼 좀 줄여야겠죠. 네. 자,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조금 더 띄울까요? 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앱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페탈 하면 되겠죠. 하나는 꽃잎의 길이와 넓이, 하나는 꽃받침의 넓이와 그 길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는 자, 이거 다 고쳐야겠네요. petal length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풋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텍스트 입력해가지고 좀 크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내용을 지우고요. 이거 만들었으면은 텍스트라고 할까요? txt separ length 이렇게 len이라고 할까요? 네,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밑에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위드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얘는 페털로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정확하게는 안 됐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petal length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입력을 받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추 하나를 추가할게요. 단추에서 요거는 insert 할 거예요. 여기에는요 컬렉션은 하지 않을 거예요. 컬렉션은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주면은요, 나중에 얘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받은 데이터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주고, 그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 쉐어포인트에다 저장할 거니까 여기서 특별히 컬렉션은 만들지 않고요. 결과만 여기다가 뿌려주도록 이렇게 정할 거예요. 레이블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요거 나중에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거고요. 저장할까요? 네, 저장. 여기다가 누르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가 또 있죠. 그죠? 파워 오토메이트가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그거를 불러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거를 미리 영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영문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이 저는 좋아가지고 그냥 이 영문으로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바꾸려고 하면 여기서 요거 클릭해 가지고요, 잉글리시로 바꾸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하면은 저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reate 해가지고요.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구성하는데요. 인스턴트 클라우드 플로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워 앱스에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선택하고 create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름은요. 아이리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이리스 오토라고 할까요? 오토메이트 처리하는 거니까요. 자, 파워 앱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파워 앱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데이터를 나중에 여기 연결할 거니까 가져갈 거예요. 근데 자, new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데이터에서 이제 뭐냐면은 웹 서비스에다가 호출을 할 거예요.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REST API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HTTP를 선택하고요. 메서드는 여기에 나와 있죠. 아까 여기에 보면은 포스트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포스트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URL을 넣게 돼 있거든요. URL은 아까 또 가면 또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 URL을 복사해서. 이거는 요거 클릭하면 나와요. Request and Response 있죠. 그죠? 그거를 클릭하면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API 키를 넣어야 되거든요. API 키를 넣는 방식도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authorization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인정을 여기서 하는데요. 복사해가지고, 여기 headers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키를 집어넣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요. 그냥 넣지는 안 되고요. 앞에 bearer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스페이스바 한번 넣고 키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틀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이렇게 넣고 한 칸을 떼주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에 있는 API 키를 복사하세요.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요거 한 칸 반드시 떼어야 돼요. 자,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굉장히 헤맸거든요.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일일이 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실수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가 전달을 할 수 있는데요. 전달을 할 수 있는 이제 틀만 만들어져 있고 안에다가 내용을 떼야 되겠죠. 내용은요, 아까 여기서 받아온 데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그러면 구축해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구축하고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바디에다가 내가 넘겨줄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데요. 그것 또한 리퀘스트에 가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리퀘스트 바디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전체를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이거 제이슨이거든요. 제이슨의 형태예요. 이것도 여기도 제이슨의 형태예요. 자,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얘한테 전달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대로 전달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여기에 내가 전달하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요 values가 있죠. 그죠? values에서 전달하는 값을 넣어주면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내가 파워 오토메이트로 받은 값을 여기에다가 파라미터의 값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지워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요. 그러면은 파워 앱스에 ask in power apps, 요게 파워 앱스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들. 그럼 여기다 클릭하면 넣어주면 돼요. 파라미터 값으로요. 얘도 지워요. 그럼 또 요것도 클릭해요. 클릭하는 게 잘 안 나타나죠? 네, 원래 이렇게 좀 버그가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옆에 거 클릭하세요. 클릭하면은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미리 돼 있는데 이거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파라미터 값 똑같은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새로운 파라미터, 내 넘겨오는 파라미터로 정해야 되거든요. 클릭 해가지고 여기에다 요거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요 구문이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클릭해주면 들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싹 여기 콤마 찍힌 거 요거 절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좀 섬세하게 민감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콤마를 다 남겨놓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요것도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추가해요. 그 다음에 밑에 요것도 클릭해 가지고 다시 한번 클릭해요. 그리고 추가해요. 자, 그럼 작성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얘가 save 하는 거예요. 4개가 맞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원래 웹서비스 만들 때 마지막 것도 이게 결론도 variety 그거 값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값 없는 값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테스트 여기서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해가지고 테스트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3.4 2.3 1.2 3.3 이렇게 썼어요. 플로우 하면은 실행돼요. 뭐야? 이 끝이에요. 이렇게 잘 실행되는 거, 초록색이 나오면 잘 실행된다는 뜻이거든요. 전달했다는 거예요. 전달 잘 됐고요. 오류가 없는 거죠. 200번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번이면 제대로 전달된 거예요. 자, 전달돼서, 바디가 이렇게 해가지고 값들이 전달됐어요. 더블. 요게, 받는 데이터들이에요. 요게요. 요렇게, 지금 요게 리턴 값이에요. 사실은요. 요런 값들을, 요거 딱 복사해 놓으세요. 요거 복사해도 되고요. 또는 요게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리스판스의 샘플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도 되고 아까 리스판스가 있던 얘를 복사해도 똑같아요. 이걸 제가 복사할게요. 자, 복사가 잘 안 되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복사해서 결과는 세토사라고 나오죠. 그죠? 시토산지, 세토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럼 편집을 눌러가지고 이 값들을 이제 뭐냐 하면 파싱을 하는데요. 제이슨 형태에서 내가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들을 파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뉴 스텝 해가지고 제이슨 형태로 파싱을 형태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낸다. 파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arse JSON 하면은 여기 보면 parse JSON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이 있으니까 클릭해 가지고 요거를 클릭하면은 body 값이잖아요. body 값을 가져오면 돼요. 자, body 값은요 제일 중요한 게 스키마거든요. 스키마 형태는 샘플, 아까 내가 받았던 샘플의 형태에서 스키마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거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뽑아내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스키마에서 뽑아내요. 그러면 스키마에서 뽑아낸 형태를 우리가 전체를 다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샘플을 아까 여기서 샘플을 보면 샘플을 다시 한번 실행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뉴 스텝 해 가지고 어떤 거냐면 컴포즈 해 가지고 컴포즈 오퍼레이션을 선택해 가지고요. 액션 얘를 선택해서 이 결과들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클릭해 가지고 파싱한 것들 중에서 뭘 볼래 나오는데요. 뭘 볼래 나오는 걸 확인해 보면은요. 이 결과 값은요. values 밑에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까지는 전달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결과의 값이에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해봤던 것들 있죠. 결과의 값들이 요렇게 하고 그거의 확률 값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의 종류는 시토사든지 벌즈닉하든지 버시칼라 이거 중에서 이제 하나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스코어드 레이블은 AI가 자기가 예측한 값이에요. 그러면은 요 4개인데요. 이 4개를 가져오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자, values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values가 있어요. 클릭해요. 근데 values를 클릭해가지고 이제 실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까지 테스트 해도 돼요. 자, 3.4 3.2 1.3 0.4 이렇게 해서 실행했어요. 그냥 실행해보는 거예요. 실행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결과가 보면은 결과의 값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 그 다음에 values 요건 전달한 값이에요. 자,
하나, 여기가 지금 배열로 돼 있어요. 배열 안에 배열로 돼 있죠. 요거는 첫 번째 배열이에요. 첫 번째 배열을 열어보면은 그것의 값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토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첫 번째에 있는 요 값을 실제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값들을 어떻게 쓰냐 하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실제 코드는요 여기 있어요. 이게 눈에는요 안 보이는데 여기 코드가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코드가 있으면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제가 갑자기 여기서 네 여기서 요만큼을 떼오는 거예요. 자, body에서 여기 있죠? at body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딴 떼오는 거예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운 하고요. 여기에서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지워버리고요. 펑션 키를 눌러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감사하게도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여기서 values를 선택해요. 너무 잘 됐네요. 아까 그거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만약에 안 나오면, 이런 형태로 안 나오면은 그 fit 코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요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고문 그대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자, 0번을 하면 첫 번째 우리, 배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요. 배열에 있는 값을 다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배열의 첫 번째 있는 값은 뭐냐 하면, 1 하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요. 몇 번이냐 하면은, 자, 볼까요? 0, 1, 2, 3, 4, 5, 6, 7, 8이 중요해요. 특히 8번이 중요해요. 그럼 8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8번만 가져오 볼게요. 첫 번째 것에서 8번만 가져오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딱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실행 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냐면 지금 요거를 구현해가지고 요거 요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전송하는 거 안 만들었어요. 3번 만들어가지고 3번, 5번, 6번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까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 요 4번을 빼먹었어요. 연결하는 값 전송하는 거 아직 안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실행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대충 넣어가지고 결과를 한번 이렇게 넣고 실행해 보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버지니카라고 이렇게 불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에디트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잘 가져오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세이브 하고요. 이 파워 앱스에서 이제 연결하는 거, 즉 뭐냐 하면 아까 자료에서 보면 4번을 구축해야 돼요. 4번을 구축하는 방법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 앱스에서 이제 구축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면은 구축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구축하냐면 이제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컬렉션을 만들어 주냐 하면요. 이것들을 말했을 때 값들을 갖다 주는 것들을 따로 저장할 곳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클리어 컬렉트 하면요. 내가 이걸 클릭할 때마다 기존에 있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클리어 컬렉트 콜 아이리스라고 할까? 아이리스. 자, 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구문을 넣을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런을 하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복사해 놓고요. 이렇게 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작업을 눌러 가지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클릭해요.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파워 오토메이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아까 아이리스 레스트가 오토라고 했죠. 그죠? 아이리스 오토예요. 그죠? 아이리스 오토. 얘예요.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파워 앱스에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명령이 함께 들어가요. iris auto.run이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값은 뭐냐? 텍스트 뭐냐면 separ length. 예, length.txt 텍스트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텍스트 separ
width 하면 되겠죠. .text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txt 자 petal length 넣어주면 되겠고요. 텍스트 해줘야겠죠. 텍스트 값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텍스트 petal width에 text 해줘가지고 넣어주면은 이제 그 값들이 들어가고요. 얘를 뭐냐면 클리어 컬렉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컬렉션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불러와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텍스트에다가 이제 옮길 거라서요. 자, 어떻게 쓰냐 하면 자, clear collect 아까 써놓았던 거 있죠? clear collect 그냥 collect 쓸게요. 잘못 쓰면은 지워져서 이렇게 쓰고요. call iris라고 할까요? iris 이렇게 하고 자 여기를 이렇게 닫아주면은 문제없이 이제 다 연결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행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실행해 가지고 잘 연결되는지 이제 한번 저장하고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여기서 파워 오토메이트를 거쳐 가지고 데이터가 전달될 거예요. 제가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세펄 랭스의 값은 4.3 그 다음에 3.5 1.4 0.7 해가지고 한번 단추 눌렀어요. 자 눌렀으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에디트에 가면은 가장 최신에 한 것들이 있죠. 그죠? 네, 성공했어요. 테스트 했는데 이제 진짜 값이니까 테스트란 글자가 안 들어있죠. 그죠? 네, 클릭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잘 안 보이면은 다시 클릭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연결해 주면은 바로 나와요. 결과는 세토사라고 이렇게 아주 되죠. 그죠? 잘 가져왔어요. 이제 웹 서비스랑 이제 연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들을 조금 더 해줄게요. 여기에서 쉐어포인트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쉐어포인트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쉐어포인트를 또 열어줘야겠죠? 쉐어포인트에 리스트를 하나 만들까요?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그냥 여기서 리스트, 원래 이렇게 만들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주로 뭐를 이용하냐면은 사이트를 쉐어포인트의 사이트를 이용해 리스트를 만들면은 더 편리해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iris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는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리스트에다가요 컬럼을 이제 추가할 건데 숫자를 넣을 거예요. 뭐냐면은 separ length length 뭐 이거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숫자니까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숫자 separ width 넣으면 되겠죠. 자, 또 petal length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컴마 꼭 그거 컬럼 이름 다르게 해도 돼요. 자, 숫자 petal width 이거는 쉐어 포인트가 아니라 저기 어디냐 파워 앱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 요거는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제 probability를 내가 가져온 것들을 저장할 거예요. 자, probability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세토사 probability, 버지컬러 probability, 버지니카 probability죠. 그죠? 그래서 또 만들어 줄게요. 쉐어포인트에서 추가해가지고 숫자 뭐냐 하면은 prob 세토사 이렇게 해가지고 probability를 여기 저장하고요. 요거는 파워 앱스에서 가져오고 probability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거는 파워 저기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스튜디오에서 웹 서비스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prob 버지 컬러 버지 컬러 맞나요? 네, 맞겠죠? 영어가 짧아서 네, 버지 컬러 네 맞네 버지 컬러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버지 컬러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하나 더죠. prob 앞에 거는 prob 버자를 안 붙였네. 네, 붙일게요. prob 버지니카죠. 버지니카 가지고 하나고 자 마지막 거는요 이제 레이블이잖아요. predict 레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줄 텍스트로 넣어야 돼요. scored 레이블 그냥 이거는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레이블 이렇게 한 줄 텍스트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쉐어포인트에다가 이제 아이템으로 또 전달해야겠죠. 그러면 보통은 요거 리스트 요까지 리스트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요. 여기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까지 네, 아이리스 데이터가 되네요. 여기에 리스트 URL이 있어서 이게 사이트로 안 하지 않으면은 좀 불편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쉐어포인트에 아이템을 만들어야겠죠. create item. 자, 가져오라고 했는데 create item 못 가져와요. 그죠? 네, 그죠. add custom item. 자, 사이트. 네. 자, 못 가져와요. 한번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볼까요? 자, 클릭해 가지고 네, 보니까 아이리스 데이터가 나오죠, 이제. 아까 그거를 붙여 넣었을 때 사이트의 주소를 다 붙여 넣었어요. 자, 타이틀이 나오면 타이틀은요, 보통 UTC 그냥 타이틀에는 제목인데 이건 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그냥 펑션을 해가지고 now를 한번 찾아볼까요? UTC now. 네, 여기서 찾아볼게요. UTC now. 갑자기 왜 안 나오죠? 잠시만요. 네네. 자, 일단은 얘를 클릭하고 난 뒤에 네. 자, 보통 여기에는요 UTC now를 많이 쓰거든요. UTC now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전체 시간들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자 cephalLength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cephalLength는 주의하셔야 돼요. 파워앱스에서 제일 첫 번째 요거였잖아요. 그죠? 얘를 가져와 가지고 파워앱스에서 가져오는 파라미터 값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는요 두 번째 값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가 0이고요. 두 번째는 1이에요. 0은 없어요. 그래 안 붙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맞겠죠? 그래서 3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에서 세토사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주의하셔야 돼요. 세토사의 값은 뭐라고 써야 되냐 하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요. 뭐냐 하면 쭉 밑에도 여기도 안 나오네요. 네, 여기 안 나온다고. 자, 슬퍼하지 마세요. 여기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아까 혹시 우리 기억나나요? 여기에서 뭐냐 하면 values라는 게 있었죠. 그죠? values. 예, values를 클릭해 보세요. 이거에 0 첫 번째에 8번이 그거고요. 마지막 값이고, 그 다음에 7번, 6번, 5번이 되겠네요. 5번이에요. 얘가요. 세토사의 그게 값이 5번이고요.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여기 사실 리퀘스트에 리스판스의 값들을 보고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리스판스를 쓰고 나서 이제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쓰면 돼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밑에도
펑션 요거 눌러서 여기 연결하고요. 6번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넣고요. 7번이 되겠죠. 그래서 7번 여기도 복사해서 넣고요. 7번. 자, 그 다음에 8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넣고 8번 그대로죠. 5번이네요. 그럼 8번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세이브 하고 나서요. 또 다 테스트 해보면 돼요. 네, 문제 없죠. 자, 그럼 테스트 어디서 하면, 여기서 하면 되겠죠. 여기서 해가지고 저렇게 가고 이제 어디까지 구축했냐면요. 7번까지 구축했어요. 마지막 남은 건 좀 이따가 해볼 건데요. 7번까지 구축했어요. 그럼 좀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보면 값이 전달됐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전달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없네요. 자, 여기 클릭해 보면은 네, 전달이 제대로 안 됐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 네,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떼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자, 네. 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자, 오류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요, 어떻게 해주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요거를 일단 복사하세요. 요거를 복사하고요. 이제 요거를 복사하고 완전히 지우고요. 지워버리면은 파워 오토메이트를 다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클릭하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클릭하고 아이리스 오토를 다시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기억하고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는 쉐어포인트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한테 다시 다 지우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아까 넣었던 것들 다시 컬럼을 정해주면요. 이제 이제 새롭게 처음 적용하니까 이제 쉐어포인트엔 다 데이터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달해가지고 실제 시행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단추를 클릭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전달됐고요.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자, 무사히 전달됐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네, 자, 잘 안 되면은 다시 와서 한번 다시 클릭해 주면 된다고 했죠? 자, 문제없이 잘 전달됐고요. 이렇게 문제없이 됐고 이제 확인해 보는 거 여기 가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문제없이 데이터 잘 가져오고 세토사라는 그 데이터고요. 확률적으로 72%가 바로 세토사라고 해서 이렇게 왔죠. 그죠? 이제 참 문제 없어요. 이제 됐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조금 복잡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가 다시 어디냐 하면은 여기로 전달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삽입에 들어가서 보기에 들어가서 컬렉션에 그 데이터가 보여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tru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값들을 제대로 못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지우고 또 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얘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자기한테 갖다 주는 걸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일 때는요. 이렇게 또 다시 컨트롤 X 할까요? 컨트롤 X 해놓고 이제 다시 여기 또 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 하면은 파워 앱스로 또 전달해 줘야겠죠. 그래서 파워 앱스로 전달해 줘야 될 거예요. 파워 앱스에 보면은 얘를 클릭해 보면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전달해 주는 값은요. 텍스트 하나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다른 값들은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 하나만 값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전 텍스트 하고요. 이름도 글자도 틀리면 안 돼요. 리스폰스라고 할게요. 제가 해보니까 글자가 틀리니까 제대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뭐라고 넣느냐 하면, 여기에는, 아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values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죠? 그죠? values.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expression에 들어가 values의 8번이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적인 리스트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복사해가지고 8번 요거 있죠. 요거예요. 요거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펑션을, 죄송합니다. 얘를 클릭하면은 나타나요. 이렇게. 요거를 복사해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고요. expression에다가 그 값을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OK.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OK 누르면은 들어가요. 자, 이렇게 세이브하고,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다시 한번, 파워 앱스에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아이고야, 지워버렸네요. 그죠? 네, 제가, 그러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뭐 잘 됐어요. 다시 한번 구문들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 누르고, 제가 한번 붙여 넣어 볼까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기 복사해가 다시 붙여 넣으면 돼요. 저는, 뭐, 다시 연습이라 생각하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제일 먼저 txt, separate length의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불려주고요. txt의 separate width 값을 가져와서 넣어주고요. txt petal의 length 값을 넣어주고요. txt petal의 width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틀렸겠죠. width 값을 가져와서 넣어줘서 그거를 실행한 값을 컬렉션에다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clear collect. 자, clear collect. 글자를 다 적어주세요. 이때는 밑에 선택하지 말고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냐면은 call iris 콤마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구성했으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행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이제 실행 눌러가지고, 네. 지금 쭈쭈쭈 가죠. 그리고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가져온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은 보기에 들어가서 컬렉션을 해보면은 제대로 가져왔죠. 근데 여기에 값이요. 우리는 대문자 리스판스인데 소문자 리스판스의 컬럼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테이블 형태예요. 그럼 얘를 찍어줄 때는 어떻게 찍어줘야 되냐 하면 테이블로 가져오니까 저 값을 가져올 때요. 뭐냐면 call iris죠. 얘를 가져오면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을 가져올 때는 첫 번째 값을 가져와 해줘야겠죠. first. 첫 번째 값을 가져와. last라 써도돼요. 첫 번째 값을 가져왔는데 그 값 중에서 컬럼을 가져오는데 리스판스를 가져오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세토사가 나오죠.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 누르면은 세토사 그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3.2 이것들을 이렇게 한번 변경했어요. 가죠? 그래도 값이 그대로네요. 그러면은 5.6 5.8 얘는 0.2 이렇게 한번 좀 어이없는 값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것도 계속 그대로네요. 자, 결과가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예, 다 그대로 세토사의 값인데 변경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볼시칼라나 다른 값이 하나 들어가야 돼. 1.2 0 이런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것도 그대로네요. 네, 버지컬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값이 바뀌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지우고,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이 컬럼 이름도 이것도 바꾸면 되겠죠. 자, push, 뭐 스캔, 뭐 스캔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인풋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보고 여기 뒤에다가 이제 지우면 되겠죠. 리셋을 뭐냐, fetal ranks. 자, 그 다음에 reset fetal text txt midas. 네, 그 다음에 자, reset separings. 그 다음에 set separ mida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리셋 해주는 거예요. 자, 값을 이렇게 넣고 해보면 값이 이제 없어졌죠. 그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대로 나오고 값은 그대로 있고, 자, 요것들은요, 웹 서비스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다 됐죠. 그죠? 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구조들을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네, 우리가 요것들을 다 한 번씩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웹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로우를 만들고 값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뭐 요거부터 먼저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잘 익숙해지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전송하고. 왜냐면 우리 파워 앱스에서 파워 오토메이트 만들 때도 파워 앱스 앱을 만들고 오토메이트에서 받을 것들을 미리 정하고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 쉐어 포인트 저장하고 리스판스로 전달하는 거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